안녕하세요. 똑똑한 학습 코칭의 김지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국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국어를 좋아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국어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국어 과목을 좋아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학습은 감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수학을 열심히 해라, 영어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통 좋아하게 되는 또는 잘하게 되는 거는 거기에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에는 목표와 감정과 자기신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감정과 자기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뭘 하고 싶다.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보통 하고 싶어 라는 마음 안에는 다 뭐가 있나요? 긍정적 감정이 있죠. 그거에 대한 좋은 마음, 해보고 싶은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나에 대한 좀 믿음도 있어요. 네. 믿음이 처음부터 있지 않겠지만 하면서 계속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서점가를 가보면 이런 제목의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또는 수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이런 제목들이 많은데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을 재미없게 생각하고 수학을 쓸모없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내가 되게 싫었던 교과목인데 되게 재밌다. 예를 들어서 역사. 내가 이 역사를 도대체 다 이 이름을 그리고 장소를 왜 외워야 되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이 역사에 대한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뭔가 비교해 주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하고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는 순간 되게 재미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공부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부모가 또 미치는 또 악영향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 못하는 과목, 자꾸 이제 제가 수학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못하고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 붙다 보니까 이 아이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거를 시키면서 또는 막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봐서 내가 정말 하수준이라는 걸 완벽하게 인식을 시키면서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들게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능력을 올리는 것보다 감정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부모님들이 어떤 아이들에게 물론 어떤 개입을 하거나 아이들을 도와주려는 그 노력을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혹은 그 과목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진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신념이잖아요. 자기 신념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도 이거에 대한 재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긍정적인 자기 신념이고 부정적인 자기 신념은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 라던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이제 부정적인 자기 신념이죠. 근데 제가 이 자기 신념의 중요성을 사실 잘 몰랐었어요. 언제까지 몰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학생들을 코칭하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들을 코칭하면서 알게 된 게 대부분의 자꾸 넘어지는 아이들, 자꾸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가장 밑에 남아있는 게 결국 자기 신념이었어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근데 이 생각을 끌어내서 표면 위로 올려서 이 생각을 바꿔주기까지가 거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정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긍정적인 자기신념을 가지게 하는 것만큼은 내가 1순위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신념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근데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벽이 돼버려요. 그래서 벽이 돼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넘지 못하게 하는 정말 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자꾸 부정적인 자기신념을 가지게 하는 말들, 너는 안 될 것 같다라던가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라던가 이런, 아니면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야기들, 그런 거 하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적절한 포인트에 그걸 깰 수 있는 커멘트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저희 아들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들이 한 4학년 때부터 글쓰기를 왜 그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글쓰기 중에서 상상해서 하는 글쓰기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사실적 글쓰기는 저희 아들이 잘 쓰는데 상상하는 글쓰기를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상상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하는 글쓰기가 너무 싫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거를 못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지만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신념이 깨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6학년 때 교육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영화 만들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팀으로 아이들이 시나리오를 짜요, 같이.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서 그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영화의 시나리오를 친구들하고 재밌게 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니까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을 한 다음에 얘가 글쓰기를 한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글쓰기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반이 함께 에버랜드를 갔다 라는 문장 하나를 주고, 이제 그 에버랜드를 간 이후에 상황들을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상상해서 적어보는 글쓰기였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재밌게 잘 쓴 거예요. 거의 이제 모든 이야기가 모두 꿈이었다라는 끝나는 형태로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칭찬을 하면서 그 신념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훈아, 네가 예전에 이 상상 글쓰기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너가 너무너무 상상하는 글쓰기를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마도 네가 그 영화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들하고 상상 글쓰기를 한 게 도움이 돼서 이제 네가 상상 글쓰기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도 저도 좀 그렇게 느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이런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관찰자로서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좀 상상 글쓰기를 잘하게 됐는데 라는 걸 우리 아들이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티칭 모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끼어들어서 이 커멘트를 딱 해줄까를 잘 포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관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상상 글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신념, 나쁜 자기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관찰하고 있었고, 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 아이가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그 아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잘 관찰해 주시고, 적절한 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해봤고요. 목표, 감정, 자기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잘 관찰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가실 수 있도록 부모님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동기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도 다음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